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럽의 무기고 역할을 해온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유럽연합의 해당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빠른 납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는데요. 폴란드 군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K9A1 썬더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형 모델인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인데요.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한화로 약 513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 전차 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하려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자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자주포의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의 최전선 상황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에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쏠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彈薬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약 79조 원, EU가 약 71조 대의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미 의회의 내부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 언론 매체인 CNN에선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가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전선이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의 장사정포는 고작 10문에 불과한데요. 영국군이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mm 구경 이상의 중포가
구신문이 체한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사용할 물량이 전부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삭감과 방위 사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는데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독일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최대 8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운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폴란드라는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 저렴하고 가장 중요한 납기 역시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이전 정부에선 국가 단위 방산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는 현재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발언한 국정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과 서로 협업해 EU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 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투스크 총리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 나토 전체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이런 대규모 계약이 유럽의 많은 나라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방산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